안녕하세요. 네, 저 마이크 쓰려고 하는데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안 쓸게요 그냥. 근데 시끄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쓰면 제 목소리가 어차피 크기 때문에. 네. 오늘 그 세마고등학교 1학년 이제 입학을 하시니까요 이제 자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들이 뭐냐면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오냐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작년 1학년 1학기 이제 기출문제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과제를 주거나 이렇게 준 것 중에서 얼마나 적중이 됐는지 이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표 보시면 저희 이제 세마고를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작년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 3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넘게 한 4페이지 정도네요.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분석한 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세마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그 중간고사 있잖아요. 이게 작년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요거를 좀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2020년이 있었고 2019년이 있었는데 얘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학년 올라간 애들부터. 그러니까 얘네까지는 똑같았어요. 포맷 자체가. 그리고 시험 범위도 똑같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있잖아요.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 3년치 모의고사, 3개년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였어요. 근데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학년 3개년 모의고사. 지난.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원래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있거든요.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월 달께 3개년이 아니네요. 4개년이네요. 그러니까 4년치. 3월 달께 4년치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의 개수가 4개, 4회차가 들어간 거죠. 이게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점점 가면서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난이도가. 왜냐하면은 이 달이 지나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기말고사 때는 정말 어렵고요. 여기에는 그래도 여기 이 뒤쪽에 하는 것보다 좀 어렵진 않아요. 좀 쉽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어렵죠. 왜냐면 2학년 걸로 바로 가자마자 하니까는. 그래서 모의고사 개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지문 개수가 한 100개 정도가 들어갔어요. 100여 개 정도. 근데 100개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거냐면은 지금 중학교 시험 범위가 있잖아요. 중학교 시험 범위가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아시기에 교과서가 한 2가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뭐 좀 많이 학교는 3가 정도? 그거에 한 5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시험 범위의 50배 정도가 한 번 볼 때 봐요. 근데 난이도는 더 어렵게 있는 상태에서. 네. 그리고 작년이랑 재작년이 그랬었고, 근데 21년 지금 2학년 올라간 애들부터 바뀌었어요. 완전 싸그리 다 바뀌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21년부터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교에서 부교재를 하나 만들어줬었어요. 근데 그 부교재가 시중에 있는 교재입니다. 근데 그 시중 교재가 왜 미국 애들이 쓰는 교재. 그러니까 막 토플 같은 거 준비하는 교재였어요. 그래서 그 부교재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근데 모의고사는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학년 것만 원래 1학년은 2학년 것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2개가 들어갔어요. 딱 2회차만. 근데 3월달 모의고사로 고1, 그 다음에 고2 이렇게 2개가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 플러스 여기다가 외부 지문. 예. 그러니까 외부 지문은 시험 기간에서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예. 이게 그래서 한 7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출제 문항이 있잖아요. 객관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두 번째 3번의 출제 문항이라고 보시면 출제 범위에서 모의고사 12개, 부교재 3개, 외부 지문 7개라고 돼 있죠. 근데 어디서 변별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외부 지문이죠. 왜냐면 이거는 그냥 개인기로 풀어야 돼요. 학생 개인기로. 진짜 능력으로.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뭐냐면 부교재예요. 부교재 양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개수로 따지면 한 50개 지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딱 3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애들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준비는 진짜 많이 했는데 딱 3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안 나왔어요. 하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네. 근데 이걸 안 해놓잖아요. 외부 지문을 제대로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말을 하기를 외부 지문이 있으니까 외부 지문의 반대말을 저희가 이제 내부 지문이라고 하거든요. 시험 범위 내에서 나오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시험 범위 내에서 나오는 객관식 문항 개수가 15개잖아요. 그럼 15문제를 시간을 들이면 안 돼요. 그래야지 외부 지문을 시간을 들이고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에서 이렇게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지. 왜냐면 얘는 모르는 지문이니까 수능처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지문,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부 지문에서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어야지 빨리빨리 기계적으로 따따따따따 풀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확보된 걸 외부 지문에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점수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고득점을 맞기가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은 이 내부 지문에 있는 게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외부 지문처럼 푼다 그러면 성적이 안 나오죠. 이걸 외부 지문처럼 푼다는 얘기는 뭐냐면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좀 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얘가 제대로 확보가 안 돼서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돼서 아니면 이 체화가 잘 안 돼 있어서 여기에서 과도하게 시간을 많이 쓴 거죠. 이게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거기 시험 범위가 지문 개수가 25개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25개를 몇 문제에 푸냐면 50분에 풀어요. 그럼 산술적으로 한 문제당 2분이잖아요. 근데 외부 지문 2분 만에 못 풉니다.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문에서는 2분이 안 걸리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범위 안에 있었던 지문 중에서 2분이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1분 안으로 다 끊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서술형도 있기 때문에. 서술형은 생각보다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써야 되니까. 지문을 이해하고 직접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할 시간이 확보가 되려면 무조건 객관식 문제에서 시간 무조건 줄여야 돼요. 왜냐면 객관식 문제는 저희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적중을 잘 시켜줄 수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게 가지 않아요. 관건은 뭐냐면 얘랑 이제 쓰려고 했던 서술형, 예, 이거 두 개에서 그냥 변별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준비를 잘 해야지만이 되는 거고, 보시면 이제 주관식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보시면 서술형 문제가 네문항에 나왔거든요. 거기서 부교재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얘도 별로 어렵게 안 나왔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뭐였냐면 외부 지문에서 나왔어요. 서술형이.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아니 왜냐면 객관식 문제로 시험 범위 외에서 나오는 외부 지문을 풀기도 어려운데 그냥 모르는 생판 모르는 지문을 서술형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세마고에서는 딱 이거예요. 얼마만큼 시험 기간 내 시험 범위 안에 내가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냐? 그 다음 플러스 알파가 이제 외부 지문이잖아요. 얘는 얼마만큼 평소에 준비가 잘 돼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잘 돼 있어야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잘 돼 있으면은 첫 번째 시험에 가서 딱 잘 보겠다 이런 게 있어요. 기준이 있거든요. 예.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그래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70점 만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문제가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 개수가 많진 않아요. 맨 밑에 보시면은 서술형 문제 딱 4문항밖에 안 나와요. 근데 세부 문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1, 2-2 이런 식으로 대문항은 4개. 근데 그 안에 세부 문항은 2-1, 2-1 해가지고 한 5문제가 6문제 정도가 나왔었어요. 작년에. 예. 그 세부 문항이 있다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문항 세부 분석이 있잖아요. 문항 세부 분석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얼마만큼 적중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써놓은 거예요. 저희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준 거에 대해서.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외부 지문에서 나온 거 빼고는 다 적중시켰습니다. 네. 그 오른쪽 보시면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문항 전범위 적중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뒤에 저희가 딱 다 해놨거든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똑같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근데 제가 이따가도 이제 좀 올해 졸업생의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자연스럽게 한번 말씀 제가 드려볼게요. 올해 이제 올해 세마고에서 의대를 수시로 몇 명이 갔냐면 딱 3명이 갔거든요. 딱 3명이. 한 명이 고대 의대를 갔고 한 명이 수도권 의대를 한 명을 갔고 또 한 명이 지방대 의대를 한 명이 갔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2년 반 동안 수업을 들었고 지금도 제 조교를 하고 있어요. 멘토로 조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공부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재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터뷰는 지금 제가 공부법에 대한 책을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게 대학을 잘 간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공부를 아이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되게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친구를 1학년 1학기 여름방학부터 보기 시작해가지고 수능 전주까지 봤어요. 딱 봤을 때 전 딱 그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보니까 딱 3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모습밖에 못 보잖아요. 걔가 그 이외의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공부를 너 어느 정도 했냐고 평소에 물어봤거든요. 얘는 기숙사에 살던 애예요. 쌤하고 기숙사에 살던 애인데 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학기 중에는 수업 듣는 시간 빼고 9시간을 공부했대요. 학기 중에 수업 듣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어느 정도를 공부했냐고 했더니 최소 14시간을 공부했대요. 3년 동안. 저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얘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얘가 세마고에서 전교 2등이에요. 네, 전교 1, 2등 하던 애였어요. 어쩔 땐 1등하고 어쩔 땐 2등하고. 첫 번째 1학년 1학기 때 1등을 했습니다. 그때 내신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1.12였어요. 한 과목 빼고 다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구나. 왜냐면 세마고에서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1등을 했으니까 머리가 좋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받치면 됐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제가 과제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애들한테. 과제를 되게 많이 줘요. 그러면은 이 수업 시간에 대해서 수업을 해주고 과제를 주는 건 뭐냐면 왜냐면 세마고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안 듣거든요. 여기가 3시간 딱 수업 들어요. 근데 시험 범위가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저는 시험 범위를 당연히 다 끝내야죠.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학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과제로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만약에 근데 과제 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세마고에서는 잘 못해요. 어차피. 제가 걔한테 물어봤어요. 너 다시 가도 세마고 갈 거냐고. 걔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로 다시 돌아가면 너 세마고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간대요. 원래 웬만하면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간다는 거예요. 그럼 너 세마고 단점이 뭐라고 생각해? 물어봤어요. 내신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 다시 갈 거야? 간대요. 이유가 이거였어요. 애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대요. 예. 너 후회되는 거 뭐냐고 물어봤어요. 3년 동안에 후회되는 거 있냐? 추억이 없대요. 추억이 없대요. 예. 그래서 지금 엄청 추억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이것과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예. 추억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세마고에 들어가서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하려면 시간이 확보돼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됐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잘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됐을 때 작년에 1학년 1학기 때 12명이 1등급이었거든요. 1등급? 네, 1등급. 근데 이 가운데서 6명의 학생들이 저한테 수업을 들었었어요. 얘네들이 수업을 듣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실력이었냐면 시간을 재고 작년도 수능 시험을 봤을 때 듣기까지 다 해서 수능 시험을 봤을 때 95점 받는 아이들이었어요. 전부 다 6명이. 나머지 6명은 모르겠어요. 저한테 수업을 안 들었으니까. 예. 근데 전부 다가 작년 수능을 시험 보고 봤을 때 95점 정도. 그러니까 2개 정도 틀리면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1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럼 뭐 2등급도 맞고 3등급도 맞았겠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실력을 현재 갖추고 있다면 당장 내일이 시험이었을 때 1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잖아요. 맞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진 않고 어느 정도까지 실력을 이제 쌓아서 나중에 계속 올려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목표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위기가 애들이 너무 좋다고 했잖아요. 세마고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시험 범위가. 다른 여타 학교랑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 뭐냐면 이게 제일 힘들 거긴 한데 사실은 이게 자기주도 안 되면은 해 먹어서 시험 잘 못 봐요. 네, 힘듭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주도가 잘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까 그 말한 친구 있잖아요. 그 말한 친구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 말한 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의대를 간 친구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는 이번에 연대를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둘이서 이제 셈하고 졸업생이고 같이 연대 갔는데 근데 그 친구 둘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들도 자기 주도 학습이 돼 있는 건 아니었다. 근데 셈하고에서 기숙사를 들어가잖아요. 기숙사 들어가면서 그런 능력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중학교 때까지 자기 주도 되는 애들 거의 없어요. 근데 셈하고에 들어가서 기숙사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주말밖에 못 나오니까. 거기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뭐가 부족한지, 그 다음에 어떻게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익혀갔대요. 물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그래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요건 약간 심리적인 건데 진짜 약간 심리적인 건데 어머님들 이거 들으시면 약간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존재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약간 야망이 있어야 돼요. 예, 야망이. 그러니까 이 야망이란 건 뭐냐면 내가 뭐 쟤를 어떻게 할 그런 야망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에서 어느 정도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다 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 시험에서 꼭 잘 볼 거야. 1등급 꼭 맞아 볼 거야. 아니면 어떤 학교를 꼭 가보고 싶을 거야. 이런 야망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갖춰줘야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셈하고 아이들이 나중에 결과가 좋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뭐 자료라든지 과제라든지 그다음 마지막 파이널 자료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시험에서 나올지에 대해서 다 찍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줍니다. 다 제공을 해줘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좀 보시면 알 텐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오전에 안 가고 1학년이 오후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보를 2번을 했어요. 그 전날에 한 번 하고 아침에 오전에도 불렀습니다. 바로 전날 아침까지 해주고 가려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 야 이거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꼭 기억해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4문제가 있었는데 4개를 찍어줬을 때 이 중에 3개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2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선생님 그거 나왔어요. 이렇게 그 바로 그냥 찍어버렸어요.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선생님 나왔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차이는 얼마만큼 준비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의 차이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냥 그런 상태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본인의 자녀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신 공부만 했다. 그 외에 다른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선행을 해야 되는 단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 풀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처음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내신 외에도 계속해서 단어 외워주고 문법 공부해주고 문제 많이 풀어보고 유형별로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 볼 가능성이 높아요. 전 지금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가능성이 높아요, 말 그대로. 근데 만약에 중학교 때 내신 공부만 했다 그러면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올해 대학을 들어간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제 1학년 때부터 제가 그 아이를 여자애인데 봤었는데 그 친구가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이제 평택 쪽에 살았었거든요.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근데 걔가 첫 번째 시험에서 51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역사상 최하의 점수였죠. 그래서 이게 몇 등급이냐면 6등급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좌절을 했죠, 당연히. 처음 보니까 이런 성적이 나왔으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물어봤어요. 상담을 하니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근데 저 중학교 때 내신밖에 안 챙겼다고. 그래서 저희 학교 내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한 선택이 뭐였냐면 그냥 거기서 이제 물러서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따라가면서. 왜냐면 부족한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짜 거짓말처럼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10점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는 네 번째 시험이었죠. 그래서 한 82점인가를 맞았어요.
그리고 얘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겨울방학에도 수업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했죠. 단어도 매년 시험 보니까 외워주고 문제도 과제도 꽤 풀고. 얘가 2학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학년 4번 시험 있잖아요. 100점, 100점, 97점,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세마고를 간다는 것 자체가 학습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시점에서 채워지지 않은 거죠. 시험을 보는 시점에서. 근데 얘는 1년 정도 채운 거죠. 그러니까 태워잡았어요. 그래서 올해 약대 갔어요. 예, 예.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죠. 근데 수시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시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세마고등학교의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추억이 안 생겨요. 네. 추억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입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게 좋은 걸 수도 있죠. 예. 딴짓 안 했다는 얘기니까. 예. 근데 아이들의 어떤 정신 건강 혹은 친구 교우 관계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 너무 착하다. 그리고 이런 게 제가 놀라웠어요. 뭐냐면 항상 애들이 3, 4, 5 모여 있대요. 그래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하는 줄 아세요? 3, 4, 5 모여서 뭐 하는, 애들 막 이렇게 막 애들 뭐 야, 저 나빴다, 저놈 나빴다 막 이렇게 험담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문제 풀고 있어요. 이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약간 얘네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걔네들한테 올해 제 졸업생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3, 4, 5요. 그 정도로 학습 분위기가 좋아요. 예. 애들은 다 착하고. 예. 처음에는 애들이 좀 약간 위축돼 있대요, 많이. 왜냐면 내가 가장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딱 첫 번째 주에는 수학 블랙라벨 같은 거 다 갖고 있대요. 풀지도 못하면서 다 갖고 있대요, 일단.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뭔지 아시죠? 뭔 말인지 아시죠, 지금? 첫 번째 주에 진짜 다 블랙라벨 풀고 있대요. 근데 나중에 애들한테 다 물어보잖아요, 서로. 그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제가 좀 약간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가오 잡으려고 갖고 왔대요, 다. 폼 잡으려고 갖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애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어 하고 잘하게 보이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학교죠. 예, 추억이 좀 안 생겨서 문제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세마고를 간다는 것 자체가 공부의 그 분위기 안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강제성이 주어지는 거고요. 네. 저는 제가 해주는 일은 뭐냐면 아이들이 공부를 영어 공부죠. 그러니까 영어 과목이니까 영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료 제공해주고 좋은 수업을 제공해줍니다. 저는 그거 2개밖에 안 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 상담을 해주거나 왜냐면 이 케이스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네. 그리고 올해 이게 뭐 제가 뭐 다른 학교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다른 학교 분들한테 저 관계자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그 세마고 말고 또 하나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 말고요. 또 하나 학교. 예. 그냥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예, 여기 들어가니까 그 학교에서 전교 2등이랑 4등 하던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수업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수시로 올해 1명 갔습니다. 의대를. 단국대 의대 딱 1명. 전교 2등 다 떨어졌어요. 네, 의대를. 전교 3등, 전교 1, 2등이 서울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안 받는다고 했어요. 의대 간다고. 그래서 전교 3등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걔가 서울대를 갔어요. 전교 4등, 방금 얼마 전까지 저랑 얘기하다 갔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기숙학원 들어가야 된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왔어요. 방금 전까지 여기서. 예. 그 친구가 의대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네. 그 세마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에서는 의대를 3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아까 고대 1명이라고 했잖아요. 고대가 2명이었어야 돼요. 네. 근데 1명밖에 못 갔어요. 왜냐? 저한테 배웠던 그 조교한다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친구가 수능 시험에서 어떻게 됐냐면 국어가 100분이 100을 받았어요. 수학은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이니까 100이죠. 영어가 97점 맞았어요. 1등급이죠. 고대가 4합 5거든요. 최저가. 이 친구가 물리랑 지구과학을 봤습니다. 지구과학이 100분위가 99가 나왔어요. 1등급이죠. 여기서 5등급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밀렸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애들한테도 항상 해줄 말인데
얘가 첫 과목을 물리를 보고 두 번째 과목을 지구과를 봤거든요. 이게 과탐 시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과목을 먼저 본 다음에 성적표에다 OMR에다 성적 기입을 한 다음에 바꿔요. 근데 얘가 해주는 말이 생생하게 해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이제 성적표를 다 기입을 하고 잘 봤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내려고 하는데 하나가 비어 있더래요. OMR 자리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래요. 밖에 이렇게 보니까 엄마 얼굴도 생각이 나고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낸 거예요. 이거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제 밀려 쓴 게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과목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제대로 볼 정신이 없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난 재수해야 되나 보다. 재수가 내 운명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거를 진짜 요즘 애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하고 별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표현을 의식의 흐름대로 한다고 하거든요. 의식의 흐름대로 풀었대요. 그냥 빨리빨리 체크하고 시간도 남았대요. 5분 정도가. 그냥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가 나왔습니다. 이 왜 이렇게 나온 줄 아세요? 얘가 몸에 그냥 익은 거예요. 지구과학의 지식 자체가. 예. 아까 제가 14시간씩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방학 동안에는 15시간 최소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세마고를 자녀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충 느낌이 오시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예를 들어서 못 보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시험을 좀 애들이 못 본 것 같으면 되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격려를 해주세요. 걔네 거기 들어가 있으면요 자기가 제일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리고 한 번 시험 딱 못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애들이 첫 번째 시험을 못 보거나 아니면 1학년 때 좀 잘 못 봤더라도 입시는 끝나지 않잖아요. 입시는 2년 후에 끝납니다. 그 2년 후에 있을 입시까지 생각을 하셔서 장기간을 보셔야지 첫 번째 시험을 못 봤다고 하셔가지고 끝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쵸? 이런 분들까지 봤어요. 어머님들 중에 제가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전 되게 과제를 많이 나눈다고 했잖아요. 과제를 어머님이 채점을 해주신대요. 고등학생인데 어머님들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마고를 갔다 온 건 뭐냐면 어느 정도 학습력이 무조건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로 현실적인 얘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자기주도가 안 되면 어머님들 컨트롤 어차피 못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컨트롤 안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던가 아니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주게 해줘야지. 그게 만약에 안 들어져 있다면. 근데 아까 이 친구랑 그 친구 여자친구도 이제 잘 됐잖아요. 사실 입시를 잘 치는 거잖아요. 사실 한국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처음에 애들 다 그 얘기해요. 자기도 그런 습관이 안 들어 있었다고. 근데 공부를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경험이 생기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생겼다 이거예요. 자기들 기준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끝까지 할 수 있게끔 그 상황을 마련해 줘야지 과제를 이렇게 채점을 해주시고 이런 거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심한 어머니 분들은 어떤 분들까지 계셨냐면 저한테 어느 날 엑셀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근데 그 엑셀 파일이 뭐가 담겨 있었냐면 제가 시험 기간에 시험 기간에 애들한테 나눠준 자료가 모두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 이게 하나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저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보신다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꼭 심리적인 거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 주도를 할 수 있게끔 꼭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안 그런 경우에서 좋은 결과 받는 경우가 못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꼭 그런 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자녀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거 첫째 자녀분들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첫째가 이번에 가는 아이들이 첫째 자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그런 걸 잘 약간 못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고려하셔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8분. 여기 11분 오셨거든요, 지금. 11분 오셨고요. 세마고 1학년이 1등급이 12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11분이 계시네요,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자녀분들은 꼭 1등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11분이 딱 계시네요. 다행히. 어떤 때는 막 25명 이렇게 부르셔서 애매해요. 그렇게 말하기가. 예. 딱 너무나 다행이네요. 꼭 1등급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토요일 날에 수업이 2개가 있고요. 지금 아마 수업을 듣고 있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저 최상위반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세마고 애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최상위반이 지금 2개가 있는데 평일반도 2개가 있고 다 합치면 한 34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세마고 아이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주중반은 없고요. 이제 내신에 들어가게 되면은 세마고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반이 있고 이제 일요일 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반은 지금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고 12시 40분인가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 반이 3시 40분부터 6시 40분 반 있어요. 지금 만약에 최상위 반을 듣고 계신다. 그럼 그 반에 그냥 계속 있으면 됩니다. 예, 그 반에서 세마고 수업이 계속 있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주중반을 듣고 있으신 어머님들이 혹시 계신다면은 옮기셔야 돼요. 어차피 세마고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보니까요. 예, 과제는 엄청 많이 주고. 근데 그 과제를 꼭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수업 일정을 아마 짜시면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에 세마고 애들이 그러거든요. 세마고 애들이 그래요. 세마고 애들이. 아까 제 조교한다는 의대 가는 친구도 요즘에 화성고한테 저희가 좀 많이 밀려서 지네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아닌 것 같은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마고를 가는 아이들이나 화성고를 가는 아이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제가 가르쳐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학습 능력 자체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기간 안에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세마고를 가셨으니까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 아마 입시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학교를 가신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3년 동안 입시를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없으면 바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일요일 날은 제가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네. 토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들어가고요. 저랑 이게 항상 제가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선생님들 항상 함께 들어가거든요. 고3 수업만 제가 3시간 온전히 다 들어가고 고등학교 1, 2학년 수업은 다른 사람랑 함께 들어가고 있는데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토요일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는데 일요일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가질 않아요. 네, 그것만 차이가 있어요. 자료나 저희 팀에 있는 선생님이세요. 근데 자료나 뭐 교재나 이런 건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충 수업을 할 때도 부르면 제가 수업을 하고요. 다. 네. 근데 일요일 수업은 차이점이 이제 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네, 그것밖에 없어요. 네. 네, 토요일 수업은 다 들어가요. 네, 토요일 수업은 다 들어가고 일요일 수업만 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일요일은 제가 수업을 하지 않아서. 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 외부 지문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주제라든가 네. 출처라든가 수준이라든가 네. 그런 거를 대략적으로 네, 알려드릴게요. 수준이 이제 이게 제가 한 2분 정도만 더 이제 다음 선생님 좀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2분 동안만 잠시 얘기해드릴게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한 3학년 한 3월 정도의 모의고사 수준인 것 같아요. 3학년 3월 정도의 모의고사 수준. 근데 어머님 방금 말씀하신 주제는 랜덤입니다. 제가 그 주제를 안다는 건 뭐냐면 제가 선생님 컴퓨터를 해킹한 거예요. 랜덤이에요.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수능 지문이라는 게 워낙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다 나와요. 예, 그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주제가 뭔가에 대해서 아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형은 빈칸 문제, 제일 어려운 문제만 나와요. 빈칸, 순서, 삽입 문제. 이게 수능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대입학에서도 한 문제가 나와요. 예, 한 문제 정도. 대입학은 뭐냐면 이제 주제, 요지, 주장, 제목을 물어보는데 그게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문제도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근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문은 애들이 이해를 하는데 선생님이 선택지 있죠. 선택지를 다 영어로 써놓으세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영어권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땐 잠깐 되게 어색하게 쓰세요. 사실은 선택지 자체. 지문은 선생님이 쓰신 건 없어요. 다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영어가 쓴 사람. 근데 선택지 자체가 1분만. 선택지 자체를 상당히 어색하게 쓰세요. 그래서 애들이 더 어려워해요. 왜냐면 애들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애들은 수능을 기준으로 일단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수능 지문은 정말 깔끔해요.
내용이 어렵긴 한데 선지에 대한 근거가 엄청 깔끔해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거기 못 미치시죠. 왜냐면 수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영어과 교수님들이 만드신 한 20명 정도가 만드신 거고 기껏해야 셈하고 내신 시험은 선생님 한 두세 명이 만드신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가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문제가 지저분해요, 되게.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근데. 예. 그러려면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훈련을 평소에 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예. 그 정도? 근데 7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요. 방법이 없죠. 그냥 평소에 계속 하는 수밖에. 시험 기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다음 선생님 또 들어오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이쪽에 이따가 있을 건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